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정치다. 전문가가 보기에 너무 아마추어리즘이고요.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분노를 높이고 표를 자극하기 위한 약간 선동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적용한다고 말하고 나서부터 아마 서울의 유력 아파트들은 1억 이상이 올랐을 겁니다. 이건 정말 정책의 실패입니다. 2년 전에 집 그냥 살 걸 그랬어. 모실 분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여성이면서 전문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배종찬의 핵인사 스페셜 특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아 의원입니다. 네. 소개를 막 너무 거창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뭘 붙일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김연아 의원 하면은 정말 부동산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는 네, 지금도 그랬었죠. 기억나는 게 지금 건설 경기가 어때요? 지금 우리 부동산 경기가 어때요? 네. 이거 정말 기억납니다. 네. 마치 이 야구 해설 같으면 허구현 씨 같은 존재시거든요. 네, 시장 동향 분석을 네.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그때 네. 부동산 하면 김연아, 김연아 하면 부동산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의 아이콘이셨는데 네. 의원님, 현 정부의 네. 부동산 기본 정책은 뭡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아니고 부동산 정치다. 왜 이렇게 그런 규정을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전문가가 보기에 너무 아마추어리즘이고요.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자의 시각보다는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그로 인한 분노를 높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 선동하게 하는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들을 편을 나누고 또 집 가진 사람 안에서도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끊임없이 어떤 이 표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고 뭐 그와 관계없이 어쨌든 문제 해결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에 봤더니 그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의 집값이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양극화와 집값 상승에 대한 많은 부작용을 얘기를 했지만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적용한다고 말하고 나서부터 아마 서울의 유력 아파트들은 1억 이상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값을 내리는 게 원하는 정책인지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입니까? 정책의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면. 뭐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두 가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일종의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거죠. 자산 시장으로서 보는 시장 정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힘으로 주거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복지 부분이 있습니다. 사는 것. 예, 그렇죠. 뭐 이제 임대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또 뭐 요즘은 주거비를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문재인 정부 그러면 주거복지가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막상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들은 얘기를 보면 주거복지 중에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으실 만큼 이렇게 뚜렷이 떠오르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뭔가 정책의 이름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뭔가 네이밍을 걸고 한 건 별로 없고요. 네. 기존에 있는 정책에서 조금 양을 확대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두드러지게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뭘 했냐라고 하면 강남 집값 잡기 위한 두더지 게임을 했다. 예, 저희 두더지 게임이 뭔가요? 하나 누르면 하나 튀어나오고. 예. 풍선 효과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강남 잡겠다고 어마어마한 정책을 많이 내놨는데요. 강남을 잡았나? 이런 생각으로 보면 정말 2년 반 동안의 성과는 굉장히 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집값을 잡겠다. 예, 그게 가장 크게 캐치프레이즈로 나오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 데는 잡지 못했고 또 반면에 2년 반 동안 집값이 떨어진 지역도 많습니다. 지방에. 네,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 외곽만 하더라도 또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도대체 그런 지역들에게 있어서 정부가 한 건 무엇일까라고 보면 물론 뭐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뭐 좋다 나쁘다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상대적으로 한쪽은 오르는데 한쪽은 이유 없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주택을 팔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그쪽 지역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컸던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열돼서 잡으려고 했던
정작 서울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때문입니까?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봐요. 예, 이건 정말 정책의 실패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뭐 경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경기는 침체돼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서울 집값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는 많은 어떤 불만 또는 그런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2년 전에 집 그냥 살 걸 그랬어요. 그나마 2년 전에는 대출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렵고요. 일단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금리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샀으면 변동금리로 집을 샀으면 지금 집값도 오르고 뭐 상환하는데도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지금 2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믿고 집 안 사셨던 분들이 서울의 집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완전히 장벽이 돼버렸고 대출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요즘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지 말고 기다려라. 앞으로 20-30%는 떨어질 것이다. 글쎄요, 이거 믿고 있었는데. 예, 또 이제 반면에 서울의 집값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데 지금 서울에 그러면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보면 서울에 수요가 많다는 거고 서울의 공급을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온갖 공급 규제를 통해서 공급이 거의 중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5년 후쯤 돈을 벌어서 서울에 들어올까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5년 후에 서울에 집이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이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막 그 미래 수요까지 앞당겨서 들어오고요. 반면에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도에 1, 2기 신도시 주변에 이제 또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1, 2기 신도시들은 이제 공급 폭탄을 맞은 겁니다. 가뜩이나 집값이 안 오르는데 향후에 또 지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서울에 더 가까운 쪽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 1기 신도시 지역들 선릉 넘어서 그쪽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고 뭐 굉장히 지역 민원이 아주 안 좋습니다.